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작업 영역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기존의 사용자가 패널들의 위치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오른쪽에 있는 패널들 크기 조절 가능하시고요. 저는 두 줄짜리로 보는 게 익숙해서 제일 왼쪽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면 두 줄짜리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네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하나씩 클릭을 해서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 있을 텐데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밝게 볼 건지 어둡게 볼 건지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워크스페이스가 여기도 있군요. 저는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걸 꺼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겼네요. 전에는 툴즈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있던 아이들인데요. 요게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노티에 보시면 툴 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툴, 도구를 사용할 때에 얘는 이름이 뭡니다 라고 간략하게 보여주는 아이가 툴팁이에요. 다만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건 굳이 켜있을 필요가 없어서 요거는 좀 꺼주세요. 커다랗게 영상처럼 보여주는 건데 자리만 차지하고 좀 귀찮습니다. 리치 툴팁 꺼놨고요. 파일 핸들링도 확인하겠습니다.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파일을 저장할 때에 기본값 PSD라고 하는 파일 저장하면서 JPG 파일로 저장할 때는 Save As라고 저장을 하면 JPG가 보였었는데 Save a Copy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어요. 저는 그냥 옛날 방식 Save As라고만 해도 PSD와 JPG가 같이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장할 때는 이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V체크를 해놓고 나올 거고요. 커서,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커다란지 작은지 이런 것들도 바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죠. 노멀 브러쉬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 형식으로 보인다면 브러쉬의 크기가 안 보여서 답답하실 텐데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도 십자가 형태로 보이고요. 키보드에서 캡슐 키가 켜져 있어도 항상 십자가로 보이니까 캡슐 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지에선 항상 출력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눈금자의 단위가 픽셀 단위예요. 우리도 그 단위 맞춰서 보여주는 게 좋겠죠? 타이프, 글자의 크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도 픽셀 단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 단위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단위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거다라고 선들을 뽑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선이 배경의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이면 좋겠네요.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글꼴에 대해서 타이프 메뉴 가시면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영문 글꼴의 경우에는 글꼴이 영문으로 보여도 상관이 없지만 한글 글꼴은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찾는 게 더 빠르겠죠. 글꼴은 항상 영문으로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겠습니다. 그 뒤에다가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문제번호 1이라고 붙일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400에 500이라고 값을 넣겠습니다. 레졸루션 해상도 엄청 중요해요. 이것도 값이 달라지면
나중에 글자를 썼을 때 엄청 크게 보일 수 있으니까 요 값도 72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컬러 모드도 RGB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CMYK라고 하는 다른 컬러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필터로 적용할 때 안 먹어요. 기본값 3가지 꼭꼭꼭 확인을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죠. 눈금자가 바로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눈금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 룰러스라고 눈금자 켜주세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창문을 좀 꽉 채워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웠고요. 1급의 1번 불러와라 라고 했네요. 파일을 오픈. 시험장에 가면 문서 안에 GTQ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1급의 1번 열어주시면 눈금자를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400짜리인데 얘는 500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보단 좀 커 보이죠? 이미지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올 거예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단위 픽셀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니까 높이가 500 조금 넘어가죠. 넘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창밖으로 밀려나니까요. OK 단추 눌러서 사이즈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쯤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적당히 놨어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닫도록 하죠.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들어올 텐데요. 요거는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얘는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서 이름을 안 바꿨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1급의 1번에 필터 적용하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시면 아래쪽에 필터 갤러리가 보일 거고요. 앵글드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찬찬히 찾으시면 될 텐데요. 만약에 바로 찾아지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목록으로 찾으셔도 돼요. ABCD 순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쭉 리스트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앵글드 스트로크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의 연습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저작권에 대해 문구 넣어 놓은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패스를 제작해서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뇌 모양을 만들어줘라 라고 해서 요 모양 그려줘야 되는군요. 펜툴을 꼭 이용해서 작업할 필요는 없어요. 펜이나 도형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우는 작업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스로 저장만 하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을 패스 작업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름은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꼭 펜툴일 필요는 없고 동글동글한 부분은 동그라미,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위쪽에 옵션 확인을 좀 해줄게요. 저희가 늘 쉐이프, 도형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지우개도 같이 겸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패스나 쉐이프가 아니라 픽셀 모양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건 그 레이어에다가 브러쉬로 그리듯이 바로 색깔 칠해버리는 거예요. 일립스를 픽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거고요. 색깔 상관없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겁니다. 대충 비슷하게 뇌의 모양 만들어 줬죠. 나머지 꼬리처럼 보이는 부분은 펜도구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될 텐데요. 펜 툴 들었고요. 위쪽에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 쉐이프가 아니라 형태만 딸 거니까 패스라고 선택해서 모양을 대강 그려줄게요. 시작하는 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곡선은 클릭 드래그해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핸들이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럴 때는 핸들의 중심점 요거를 Alt 클릭해서 잘라 버릴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핸들의 방향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잘라 버릴게요. 핸들이 뽑혀 나온 중심점 Alt 클릭해서 자르겠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형태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대충의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모양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하나하나의 점들 수정 가능하니까 얼추 비슷한 모양으로 조절하시고요. 요 정도 모양으로 패스 윤곽을 따줬습니다. 그만큼의 깜장색을 칠해줘야 전체 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패스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패스가 인식이 됐네요. 그만큼을 범위로 잡아주세요 라고 점박이 모양 보이시나요? 로드 패스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클릭하면 그만큼 범위가 잡혔어요. 바깥쪽을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 안쪽을 선택하려는 거니까 선택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면 내가 그린 아이들까지 요만큼 범위가 잡힌 거예요. 색깔을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주겠다 필 포어그라운드 정경색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걸 OK 단추 눌러서 적용하면 색깔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어서 셀렉트를 디셀렉트라고 해제시켜 줬습니다. 안쪽으로 지나가는 선들은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줄게요. 지우개 도구를 들어줄 거고요. 브러쉬와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브러쉬의 종류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해보면 딱딱한 아이 하드니스 100%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이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지요? 요만큼까지만 그려줬습니다. 레이어 패널로 다시 돌아올게요. 깜빡깜빡해 보시면 제작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형이나 펜 도구 그리고 지우개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 작성을 해줬으면 얘를 패스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미리 보기 썸네일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만큼의 범위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패스 패널로 가시고 그 범위만큼을 패스로 저장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4분점에 점들이 쭉쭉쭉 박혀 있는 아이, 얘가 메이크 워크패스라고 합니다. 클릭하면 그만큼만 패스로 인식이 된 거 보일까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줄게요. 뇌 모양.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패스 뇌 모양이라고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은 해제시켜 주세요. 그래야 레이어로 돌아왔을 때에 이 패스의 이름에 영향받지 않고 다음 작업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해주세요. 가려주는 작업을 할 건데 방금 만들었던 뇌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모양만큼만 가려주는 작업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하시면 되겠죠. 뇌 모양 패스 작업했던 애는 그대로 두시고요. 1급의 2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불러올 때 1급의 2번 여기 있군요. 열어줄 거고 크기 얼추 비슷한데 우리 거보다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로 얼추 비슷하죠.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해 줬습니다. 얘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죠. 외부에서 가지고 온 건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작업은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잘리우는 1급의 2번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만큼만 잘 이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꽃의 이미지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따로 크기를 조절하겠다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바운딩 박스가 자동으로 떠요. 하지만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땐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단축키 쓰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조절 가능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줘라 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의 스타일이 스트로크 선을 주는 건데 결과물 보면 이 뇌 모양 바깥으로 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 작업했던 요 뇌 모양을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보이시죠? 레이어의 스타일 중에서 스트로크 선을 주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주겠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선의 두께값 4로 바꿀 거고요. 선을 만들 때에 안쪽으로 갉아먹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확대돼야 되니까 포지션을 아웃사이드로 바꿔주세요. 색깔과 필,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걸 그라디언트로 바꿉니다.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깜장 하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죠? 그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만 언급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선택하셔서 색깔 바꿔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색깔이 뭐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 색깔을 클릭하시고 FF00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끝자락에 있는 것도 역시 색깔 지정해 줍니다. 6633FF, 6633FF 똑같이 줄 거예요. OK 단추 눌러서 스트로크 줬는데 방향이 위쪽이 보라색이고 아래쪽이 노란색이다 라고 하는 거 방향성도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그림자 효과도 주세요 라고 했으니 드랍 섀도우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효과를 주고 나서 그게 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깜빡깜빡 해보시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농도가 얕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퍼시티 농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잘 보일 거고요. 거리를 멀리 주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옵션들을 바꿔주시면 더 잘 보이니까 출력 형태랑 맞춰주시기를 권해요.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갈게요. 1급의 3번. 파일을 새로 얹어줄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쌓이게 될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이 사이로 끼어 들어가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파일을 오픈 열어줄 겁니다. 1급의 3번 열기. 여기에서 프레즈 선택하고 있는 손만 필요하죠.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셀렉션 툴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렉탱글 사각형으로 선택하겠다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인데요. 얘를 라쏘라고 올가미 도구로 바꿔주시면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직접 그려서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똑 따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시험장에서 2019 버전 이하인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퀵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일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더하겠다, 빼겠다,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선택 작업을 해주세요. 선택이 다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다 될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1급의 3번이야 라고 정리를 하고 가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갑니다. 이너 섀도우라고 선택하면 안쪽으로 그림자가 진 걸 깜빡깜빡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역시 얘도 농도가 너무 옅어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거리나 농도 조절하셔서 깜빡깜빡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쉐이프 도형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글자 도구 주변에 도형이 있죠. 도형을 꾹 누르고 계시면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위쪽에 옵션 보시면 아까 원 그리면서 픽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주면서 관리할 때는 쉐이프로 바꿔줍니다. 안쪽에 색깔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볼까요? 선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각선 넌이라고 체크를 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또 깔려있는 버전에 따라서 바로 모든 도형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모든 아이가 보이지 않고 레거시 쉐입 따로 모아둔 게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고 찾으시면 됩니다. 레거시 쉐입조차 안 보이는 버전, 완전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레거시 쉐입도 숨겨져서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따로 불러내셔야 됩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고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햄버거 버튼 누르셔서 숨어있는 레거시 쉐입 불러주세요 라고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숨겨있던 레거시 쉐입이 불려옵니다. 쉐이프 패널은 닫고요. 윗동네에서 클릭 하나하나 열어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양 화살표 찾아보도록 할까요? 꾸물렁거리는 화살표 더블 클릭해서 십자가가 쫓아다니면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해줍니다. 모양이 찌그러지면 안 예쁘겠죠?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예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어로우라고 화살표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색상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멋대로 들어가 있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CCFF00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나중에도 수정 가능해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적용하셔야 되겠죠?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정확한 레이어 선택하시고 FX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시계 모양도 찾을까요? 클릭해서 쭉 당겨주면 모양 만들어지는데 찌그러지는 거 싫어요 라고 나중에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져요. 마우스 떼시고 쉬프트 나중에 떼시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줍니다. FF, FF66 레이어의 스타일이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있죠. 이너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얘는 또 하나 필요한 건 다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는 게 편하겠죠. 컨트롤 누르고 J 눌러주시면 레이어 자체가 복사가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 보시면 하나 더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크기가 좀 작으니까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조절합니다. 그런데 거울처럼 반사가 되어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값이 아마 서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시계의 색깔 두 가지로 지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타입 2 누를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문제에선 항상 글꼴, 크기, 레이어의 스타일 하나하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었어요. 위쪽에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도둠의 40 레이어의 스타일이 그라디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줄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흐리멍텅하게 들어가 있는데 색깔 값이 항상 쌍둥이 글자 나오는 거 눈치채셨을까요? CC00CC라고 했으니까 같은 숫자는 축약해서 쓰면 돼요. C0C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색깔 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은 FF, FF00이라고 했으니까 FF0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축약해서 쓸게요. OK 단추 눌렀고요.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꼭 방향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보라색이죠. 그 방향성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같이 주도록 할까요? 드랍 섀도우까지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출력 상태를 보시고 거리가 너무 멀다 싶으시면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결과물은 위쪽으로 뽕긋하게 글씨가 변형이 됐네요.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의 옵션에서 글꼴 크기 뿐만 아니라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있어요.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번엔 다시 웹 텍스트가 활성화가 됐군요. 여기에서 스타일 콩 찍어서 원하는 거 위쪽으로 뽕긋합니다 라고 아크 어퍼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업데이트 아직 안 하셔서 웹 텍스트가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T 자유 변형해 주시면 거기에서도 컨트롤 T 눌렀을 때 나타나는 꾸겨주겠다 워프 기능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워프라고 하는 종류 위쪽만 뽕긋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주시고 확인. 작업이 끝났으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400에 500짜리로는 JPG로 저장해라. 40에 50짜리로 줄여서 PSD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저장을 할 때에 경로 GTQ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불만이 없어요. 형식이 PSD가 기본값이라서 혹시 중간 저장하느라고 계속 컨트롤 S 눌러가면서 저장을 하셨다면 지금은 PSD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걸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 Save As라고 다른 걸로 바꿀 테다라고 하면 경로 GTQ 이름 그대로 근데 파일의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JPEG라고 선택 가능합니다. 혹시 환경 설정할 때 설명 넘기신 분들 파일 형식이 바로 여기서 안 보이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는 걸로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환경 설정 맞춰놨기 때문에 바로 JPG가 보입니다. 저장 단추 눌러줬고요. 퀄리티는 그대로 갈게요. OK 단추 눌렀습니다. 10분의 1로 줄여서 PSD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40에 50으로 바꿔서 OK 단추 눌러주면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이 상태로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시면 이제 PSD도 작게 줄여서 저장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줘야 되겠죠? 수험번호를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고 2번이라고 번호 붙여줍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죠? 400에 500 그대로 갈 거예요. 레졸루션 70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컬러 모드 RGB 얘도 뒷따 중요하다. 크리에이트 눈금자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눈금자 안 보이면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주세요 라고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화면에 꽉 채워서 작업할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두 번째 문제는 소스를 더 많이 활용하는군요. 1급의 4번 열어주겠습니다. 저는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환경 설정 해놨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죠. 이미지라고 가서 1급의 4번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눈금자 보시면 400보다 크니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400이라고 바꿨어요. OK 단추 눌렀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요 그림을 질질 끌고 갖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굳이 필요하지 않죠.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시면 1급의 4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필터 주도록 할까요?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 가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텍스처라이저는 텍스처 그룹에 있겠죠. 텍스처라이저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못 찾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아주세요. 오케이.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 열어줄게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잘라가지고 올 겁니다. 뒤쪽에 배경이 단조로우니까 이럴 경우에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면 되겠죠. 뒤쪽에 있는 색깔만 선택하겠다라고 클릭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내가 가져가려는 건 바깥쪽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죠. 안쪽에 있는 걸 갖고 갈 거니까 선택 셀렉트를 뒤집어 주세요 인버스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만 선택이 될 거예요. 글자는 무시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가지고 왔을 때 이 부분
빼고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나중에 선택해서 지우셔도 괜찮아요. 딜리트로 지워주면 됩니다. 색깔이 녹색과 빨강이라고 했는데 잎사귀의 색깔 얘네들이 녹색이었으면 좋겠군요. 범위를 잘 잡으시고요. 색깔 값이 비슷하니까 얘도 역시 매직원드 이용해서 콩 찍어줄게요. 추가로 이 부분도 선택해야 되겠네요. 콩 찍어주면 추가가 되죠. 범위를 잘 잡으셨으면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휴 세처레이션이 색깔 바꾸는 기능이에요. 휴가 색깔입니다.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녹색이 되는 순간이 오죠. 그때 마우스 멈춰 주시면 돼요. 어둡게 라이트 조정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면 되겠죠. 원본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에서 똑 떨어지게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지만 실무에서는 오늘은 녹색이 예뻤는데 내일은 노랑이 예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편집을 하시려면 원본을 바꾸기보다는 레이어를 만들면서 바꾸는 게 좋아요. 아래쪽에 빨강색으로 바꾸는 거 요만큼은 빨강색으로 바꿔야 되죠. 그 부분은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볼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요만큼 선택했고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예요. 여기에도 똑같이 휴 세츄레이션 들어있죠. 그리고 프로퍼티 속성에서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빨강색이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라이트 밝기 조절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1급의 5번 이미지는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헷갈리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 마음에 안 들 때는 수정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1급의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는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혹시라도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잘 선택하셨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6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제일 위쪽에다가 올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절히 조절합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FX 가서 적용하면 되겠죠. 결과물 보니까 이 이파리보다 더 밑에 깔려 있었군요. 레이어의 순서 잘 맞춰 주셔야 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 아래쪽에다 배치했어요. 쉐이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버릇처럼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셔야 위로 일단 쌓입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할 거고요. 위쪽에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겠다. 색깔은 잘 보이는 색상 지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먼저 색깔 똑같이 지정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필 컬러 채워주는 색깔을 컬러 피커에서 미리 지정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보행자 만들 텐데 336699라고 값을 먼저 주고 가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어야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진 거에서 보행자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드실 때 쉬프트를 눌러 주셔야 정비율로 만들어지죠. 마우스 먼저 뗄 거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과 색깔값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두께값은 2, 색깔은 단색이어야 되는군요. 필 타입을 바꿀게요. 그라디언트 썼던 거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색상 지시된 대로 맞춰주도록 하죠. 폭발 모양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다시 찾을게요. 쉐이프에서 폭발 모양 더블 클릭해서 십자가 나오면 클릭 드래그 쭉 만들어 줍니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로 맞춰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FF, FF66, FF6 레이어의 스타일도 제시가 되어 있죠. 드랍 섀도우 그림자 FX 가서 그림자 주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흰색은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 봅니다.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조금 더 키워줄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하얗게 만들어 줄 거고요. 제가 이 까만 부분을 괜히 갖고 왔군요. 나중에라도 지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자 넣어놓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우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어서 글씨를 여기다가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타입 뉴로만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었으면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실 수 있어요. 폰트 패밀리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볼드, 글자의 크기 35, 레이어의 스타일 갈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이 지시가 되어 있는 걸로 맞춰줘야 되니까 색상 자체를 클릭할 거고요. 색깔 990099, 909, 0066, 00060 방향성 확인하셔야 되겠죠. 왼쪽이 녹색, 오른쪽이 보라색입니다. 앵글값 조절하셔서 맞춰주시고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작업했습니다. 지시사항은 여기까지지만 살짝 꾹 구겨진 거 보이시죠? 위쪽에 웹 텍스트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거 활용하세요. 요게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서 워프 작업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줬을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워프 활성화가 되고 모양 고르실 수 있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라이즈. 레이어들 확인하시고요. 저는 불필요한 아이 잘못 가지고 온 거 지워주도록 할게요. 딜리트로 지울 겁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실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G로 저장해야 되죠. 왼쪽 상단에서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맞는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형식 JPEG 옵션은 그대로 OK 하겠습니다.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JPG를 PSD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여줍니다.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포맷이 PSD가 맞죠? 저장을 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넣을 거고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 문제번호 3이라고 붙였습니다. 단위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맞춰주고 새로 만들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눈금자 켜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006666 색깔 넣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파일을 새로 만드실 때에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색깔 미리 지정을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흰색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얘는 취소할 거고요. 색깔, 물감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레이어 패널 볼게요.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솔리드 컬러라고 선택을 하고 색깔 값을 주겠습니다. 006666이라고 OK 단추 눌러주면 색깔이 들어간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1급의 7번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오픈 1급의 7번 열기 눈금자 보세요. 이미지가 우리 거 600짜리보다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됩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오는 게 좋겠죠.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좀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바꿨더니 폭이 좀 남습니다. 남는 건 어차피 화면 바깥으로 삐져나갈 거니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할 필요는 없겠고 레이어의 이름 1급의 7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급의 7번은 블렌드 모드 스크린으로 주세요. 불투명도, 오퍼시티도 80으로 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블렌드 모드를 공 찍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크린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밑에 있던 파란 계열이 묻어나는 게 보이시죠?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도 제시한 대로 80 값을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1급의 8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8번 열기. 얘도 사이즈를 좀 맞춰올 거예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도 얼추 비슷하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8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가죠. 1급의 8번에 대해서는 필터 주세요 라고 크로스 엣지 보입니다.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셔야 돼요. 위쪽에 있는 건 기존에 사용했던 거 똑같은 거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새로 골라 잡는 겁니다.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겠습니다. 크로스 해치.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네모에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죠.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요 아이는 현재 흰색으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이미지를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들겠습니다.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는데 지금은 흰색 마스크죠. 위쪽에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흑백으로 대비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흑백이 아닌 경우에는 클릭하셔서 베이직 골라주시면 됩니다.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잘 보여야 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여인네, 안 보여야 되는 건 왼쪽에 있는 나무. 이렇게 안 보일 부분을 검정색으로 표현하겠다,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겠다 라고 흑백 대비 주기로 했죠. 흰색부터 저는 시작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뒤에 있던 꽃이 비쳐서 보이는 거 맞죠? 1급의 9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9번. 1급의 9번은 책 밑에 깔려서 보이는군요. 얘는 어차피 잘리워서 보일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로 가려줄 때도 역시 얘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요만큼만 잘라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 원본은 닫도록 하죠. 레이어의 이름은 얘는 1급의 9번이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일단 바꿔 놓을 거고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의 10번 불러와서 어느 정도 얘를 가려줄 건지 가늠을 해볼까요? 1급의 10번 열기. 책 모양대로 선택해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얘가 1급의 10번에서 가지고 온 거죠.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맞춰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왼쪽에서 눈금자 50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눈금자 당겨서 350 넘어가지 않게, 요 정도다라고 하면 크기를 가늠해서 맞추기가 더 좋겠죠. 왼쪽에 있는 페이지만큼 1급의 9번이 비쳐 보여야 되니까요. 이만큼 잘라줄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를 하나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만큼 문질문질해서 범위 잡아줄 거고요. 칼날로 잘라주는 역할 하는 아이들 다 잡으셨으면
컨트롤 J라고 복사를 해 두도록 할게요. 얘가 칼입니다. 잘라주는 아이는 이름을 칼이라고 바꿔 놓도록 할게요. 잘리우는 그림을 그 위에다가 얹어줘야 되니까 1급의 9번이 이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칼이 밑에 깔려 있고요. 이미지가 올려져 있죠. 올라와 있는 이미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 이워서 보이죠. 이미지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 적당한 크기가 됐으니까 이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페인트 덥스라고 필터 가시고 필터 갤러리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1급의 9번은 필터뿐만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라고 그림자도 있군요. 1급의 9번은 사실 이따만큼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안쪽에 그림자를 줘봤자 책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칼날로 써먹었던 요 책 모양 보이시죠? 칼날을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안쪽에 그림자 주세요라고 이너 섀도우 체크를 하겠습니다. 준 거 안 준 거 차이가 느껴지시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도 레이어의 스타일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도 같이 줘야 되겠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깜빡깜빡 꼭 확인을 해보세요.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니까 지우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줬어요. 1급의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1번 열어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정리를 하고 가죠. 1급의 11번.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하게 크기 조절. 제일 위쪽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1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색상 보정 파란색으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깔려져 있는 담요인가요? 자, 요거를 선택해서 색상 바꾸도록 하죠. 범위를 잘 잡으시고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휴값을 왔다 갔다 하시면 색상이 파랗게 변경되는 순간 멈춰 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줍니다. 도형이나 글자 지시된 대로 더 얹어주시면 되겠네요.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었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었어요. 글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기를 제시하고 있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을 세 가지로 줬어요. 저희는 색깔이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클릭해서 색상 추가했고요. 색깔 단추 선택하셔서 지시된 대로 색상 넣어줍니다. CC33FF, C3F 반복하시면 되겠죠? 지시되어 있는 사항 쭉 맞췄는데 꾸깃하게 구겨져 있는 건 별 말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출력 선택 보시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면 업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클릭을 하시고 종류 골라주시면 되죠. 나머지 글자들도 하나씩 하나씩 맞춰서 쓰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오히려 빼야 되는 경우는 그 단추를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창밖에 버릴게요. 도형들도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을 할 거고 위쪽에 옵션 확인해 주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다. 색깔이 있을 거고 스트로크는 없을 거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골라주시면 되죠. 만드실 때 정 비율 원하시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맞춰줄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불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 주셔야 합니다. 80% 하나를 잘 만들어서 요 아이는 복사해서 하얀색도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성이 됐죠. 이동 도구 눌러보시면 하나 더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방향 조절할 수 있었어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도 바꿀 수 있죠. 나머지 쉐입들도 얹겠습니다. 모양 만드실 때 찌그러지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이미지에 배치 한번 점검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크기 커다란 거는 JPG 10분의 1로 줄였을 때 PSD 확인 꼭 해주시고요. 파일 세이브, 경로는 GTQ, 파일의 이름 맞지만 포맷이 JPG라고 바꿔줘야 되겠네요. 저장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줄 거예요.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할 건데 경로, 이름, 그리고 포맷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10분의 1로 줄인 건 PSD.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똑같이 600에 400이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문제 번호 4라고 붙여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인지 컬러 모드 RGB인지 꼭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600에 400짜리 그대로 가겠습니다. 색깔을 미리 지정을 하고 갈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CCC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회색이 보이시죠? OK 단추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면 배경 색깔이 깔린 채로 새로 시작돼요. 패턴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패턴의 경우에는 전구와 장식 모양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색깔 값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둘 건지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전구 시작하는 거 여기, 그 다음으로 전구 시작하는 거 여기, 그 다음 전구 여기 간격들이 일정하게 보이시죠? 그 크기를 가늠해 봤을 때 50 안 되는 것 같죠? 40 정도로 보겠습니다. 높이도 전구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전구, 또 그 다음 전구 위치를 보시면서 그 간격을 유추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역시 50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높이도 40으로 간주하겠습니다. 40에 40짜리 간격으로 계속 배치한다라고 보시고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New. 얘는 저장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름은 안 줄 겁니다. 40에 40짜리 크리에이트 하시면 일단 하나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전구 모양 찾을까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죠. 색깔 들어있을 거고 선은 필요가 없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전구 모양 찾겠습니다. 모양이 너무 작으니까 창을 좀 키워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더하기 누르시면 창이 점점 커지죠. 클릭해서 쭉 당겨 줄 거고요. 찌그러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할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깔 흰색 지정할 수 있죠. 장식 모양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에 쉬프트를 눌러 주셔야 정비율이 되죠.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색깔 값이 336699369. 배경이 회색으로 지금 깔려져 있는데요. 요거 배경은 없어야 되겠죠. 눈을 감깁니다. 뒤쪽이 텅 비어 있는 거 없고 확인하시고 패턴 정의해 주세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름을 전구 장식 모양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단추 누르면 패턴이 정의가 됐을 텐데요. 패턴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방금 만든 친구 제대로 잘 들어가 있군요. 더 이상은 요 창문은 필요가 없죠. 닫을게요. 저장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미지 배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1급에 12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2번 이미지 안에 있는 거 불러올 거고요. 열기. 사이즈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2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할게요. 1급의 12번에 대해서는 블렌드 모드라고 섞어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랑 잘 섞어주세요. 하드라이트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하드라이트로 선택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표현해 달라 라고 했네요. 안경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잘 보이고 있는데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어요. 일부분 가려주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이용하실 거고요. 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흰색 설정이 되어 있죠. 은은하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위쪽의 옵션에서 흑백으로 대비가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을 하시고 하얀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하얀색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그라디언트 선택해 볼게요.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시거나 저렇게 주시거나 어떤 방향을 선택할 건지는 결과적으로 얘가 보일 거니까 흰색으로 보일 거다. 반대쪽이 안 보일 거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할 거다 라고 정하시고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번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1급에 13번 불러올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3번 열기. 이 친구도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니까 전체 이미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미지의 크기가 역시 커 보이니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크기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600이라고 값을 바꿨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놉니다. 얘는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3번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에 13번에서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라고 했죠. 필터 메뉴 가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셔야 돼요.
드라이 브러쉬 바로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급의 13번에서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죠. 결과물 보시고 450 지점에서 반 갈라진 부분 보입니다. 위치 비슷하게 옮겨 놓을 거고요. 이렇게 위치 맞추다 보니까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죠? 여길 가려주고 싶은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네모에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을 하셔서 마스크 씌워줬고요.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죠.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든다. 클릭을 하시면 색상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거 고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흰색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흰색이 보여지는 거라고 했었고요. 검정색이 가려주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겠네요. 1급의 14번으로 넘어갈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4번 불러옵니다. 원하는 만큼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퀵 셀렉션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저는 시간상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2급의 14번에 대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효과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 누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 있고요.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도 같이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1급의 15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5번 열어줄게요. 1급의 15번에서는 필터까지 같이 줘야 되는군요. 필름 그레인, 레이어 스타일도 줄게요. 1급의 16번에서는 색상 보정해 줘야 되겠군요. 녹색 계열로 보정할 부분 따로 퀵 셀렉션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색상을 바꿔볼까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 들어가 있는 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죠.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색깔 바꿀 거니까 휴 세처레이션 선택을 할 거고요. 휴 값, 색깔 왔다 갔다 조정하셔서 녹색이 될 때 멈춰주면 되겠죠. 1급의 16번도 역시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효과 주겠습니다.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FX 베벨 앤 엠보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1급의 13번에서 뒤에 배경 보면 얘가 조금 더 커 보이죠? 1급의 13번은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나중에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죠? 나머지 텍스트 입력을 할 거고요. 도형 제작하겠습니다. 도형 중에서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라 라고 제시되어 있는 문제, 이번엔 좀 까다롭게 나왔네요. 다른 이미지들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미지들은 다 눈을 감겠습니다. 배경만 따로 열어놓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펜 도구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건데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이름을 펜 도구라고 이름 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항상 제가 쉐이프라고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라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까다롭게 나와 있어서 다른 방식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위쪽에 옵션 패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에다 그릴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고 25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그리고 위쪽에는 눈금자에서도 역시 클릭 드래그해서 10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범위를 요만큼 잡아줬어요. 이 안에다가 제작을 할 겁니다. 모양이 반반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만 그려서 반대로 뒤집어서 복사해 써먹겠습니다. 펜도구 들었고요. 시작하는 위치 클릭.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곡선으로 외형을 전체적으로 따줄게요. 가는 방향 핸들이 잘못 가리키고 있을 때는 Alt 누르고 핸들이 뽑혀 나왔던 중심점 클릭하면 핸들이 잘라지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의 방향을 꺾어줄 때 Alt 누르고 클릭. 반복해서 전체적인 외형을 따주세요. 모양을 만들고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 핸들의 방향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만큼의 모양만큼 영역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패스라고 하는 패널 보시면 패스로 인식이 된 거 보일 텐데 그만큼을 영역으로 만들어 다오 라고 점선 보이시죠? 로드 셀렉션이라고 선택을 하면 깜빡깜빡 범위가 잡히는 게 보입니다. 이 안쪽만 깜빡거려야 되는데 바깥쪽도 깜빡거리네요.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에서 인버스 뒤집어주면 안쪽에 있는 모양만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셨으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33CCCC라고 하는 색깔 미리 지정을 하시고요. 그 색깔로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필, 정경색으로 채우겠다, 포어그라운드, 오케이라고 하면 그 색깔로 채워진 레이어 보이시죠? 선택을 풀겠습니다. 컨트롤 D, 디셀렉트 하면 요만큼 모양 만들어진 게 보여요. 다시 펜 도구 이용해서 안쪽에 요만큼 빼도록 할까요? 펜 툴 들었고요. 역시 패스 상태입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만큼의 범위만큼을 또 패스 패널 가시면 패스로 인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의 범위로 만들어다오 라고 점선 로드 셀렉션 하면 깜빡깜빡 빛납니다.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에서 인버스 요만큼만 레이어로 돌아오시면 그만큼 지울 수 있습니다. 딜리트 눌러주면 그만큼 삭제된 거 보이시죠?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했습니다. 안쪽에 구불구불하게 돼 있는 부분은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기 힘드니까 지우개로 지울게요. 지우개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이레이저 툴.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브러쉬의 크기라든지 브러쉬의 부드러움의 정도, 사이즈와 하드니스 값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드니스 100% 딱딱하게 주겠다라고 선택했고요. 브러쉬의 크기는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보시면서 조절 가능하고요. 지우개로 불필요한 부분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얼추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펜도구 작업,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반쪽을 잘 만들었으니까 반대는 복사해서 뒤집어주면 되겠죠?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하나가 더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 이동해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방향 조절도 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도 있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건데요. 색상 값을 넣어주도록 할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물감을 콩 찍으셔서 FFCC99 살구색이네요. 요 범위만큼만 색깔을 넣을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의 썸네일을 콩 찍어주면 범위가 인식이 되죠.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필 채워주겠다.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색상 들어간 거 확인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할 거고요. 이 모양에다가 패턴을 적용하도록 할까요? 레이어 선택했으면 아래쪽에 FX에서 패턴 오버레이 씌우도록 할게요. 패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로 씌워주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패턴 정의했던 거 OK 단추 눌러주시면 패턴이 이렇게 더 씌워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크기 적당하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 배치할 거고요. 나머지 레이어들 다 눈을 뜨겠습니다. 커스텀 쉐입들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맨 위쪽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 위에다가 얹겠습니다. 상단의 옵션 확인해 주십시오.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죠. 필 색깔 들어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모양 미리 만들어진 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실 때에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셔야 레이어가 도형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레이어가 생성이 됐으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지시된 대로 넣어 줄게요. 666699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겠습니다. 반복해서 나머지 쉐입들 넣어 주세요.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에는 불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여기에 불투명도 값을 넣어 주셔야 해요. 80%.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줄 때에 색깔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흰색과 파랑색, 흰색과 보라색이 조합되어 있어요. 하나씩 섞어서 쓰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에 대한 색상도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하나는 파랑색, 하나는 보라색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는 항상 그 방향도 맞춰 주셔야 되겠죠. 왼쪽이 주황색, 오른쪽이 파란색입니다. 앵글 값 조절을 해 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지워줄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웠고요. 이미지들의 배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커다란 이미지 JPG로 저장합니다. 파일에서 저장할 거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파일의 형식을 JPEG라고 정확하게 선택을 하십시오. 저장하시면 OK. 커다란 이미지는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줄여줍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건데요.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가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이번 회차에선 펜으로 작업하는 걸 조금 더 까다롭게 냈네요. 펜 툴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펜과 도형 그리고 지우개를 다 섞어가면서 작업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모양만 같으면 돼요. 다양하게 출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